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김문수 TV의 두시엔 권혁부입니다. 4월 15일 총선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선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파괴이기 때문에 용인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문수 TV는 부정선거의 여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그동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에 저희가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차원에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편집국장님 모시고 이런 문제들을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그 여지의 가능성, 거기에 대한 관련 기관의 대책,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오늘 그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거래되는 성착취에 관한 영상 관련해서 그 운영자 한 사람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신병이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는 과정에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얼굴이 다 공개가 됐는데 공개되는 과정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한 것이 사뭇 관심을 끌기에 폭발력을 가지는 했어요. 이신 의사 출신 윤장현 시장. 네.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하고 어떤 관계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김웅 전 기자. 예. 그 기자신. 검사가 아니고 기자신. 김웅 기자하고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텔레그램 N번 방이라는 데가 그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74명의 성관계 행위나 음란 동영상물들을 찍어 올리게 해서 막 그거를 팔아먹는, 대화방에 들어가서 그걸 뭘 보려고 그러면 돈을 거액을 내야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렇게 조주빈이가 손석희, 윤장현, 김웅 이거를 이름을 거명하면서 피해를 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에 밝힌 것은 아니지만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조주빈은 이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자기가 흥신소의 거물이다. 나이도 한 40대 후반으로 속이고 얼굴은 보지 않은 사이니까 서로 간에 있는 관심사에 관해서 마치 해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접근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난 거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조주빈한테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장현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김웅의 경우는 실제로 1,500만 원을 이 친구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손석희 같은 경우에는 그 손석희 가족 사진을 보내주면서 연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벽돌 한 장이면 다 해결한다. 그리고 뺑소니 치면 그뿐이다. 뭐 이런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게 있다고 그래요. 뭐 그런 것으로 돈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약간 돈이 오갔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나. 뭐 경찰은 그 대화방의 음란물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수사 결과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혔다면 뭐 그게 무슨 이유로 어떻게 입혔을까 뭐 이런 의문이 하나 남고요. 또는 일각에서는 범죄자가 이슈를 그런 이름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거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오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조지 비니가 자기 문제의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거명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홍 기자는 손석희하고의 관계에서도 봤다시피 특정 거래를 놓고 기사를 쓰느냐 마느냐는 문제를 놓고 거액의 취업도 제한이 되고 뭐 거절하고 이런 과정에 폭력도 발생하고 이랬다는 점에서 조지 비니가 모종의 텔레그램 비밀방에 있는 정보를 이쪽에 좀 주고 그걸로 깔 수 있느냐? 응? 응? 근데 뭐 그런 시도를 하다가 그럼 그 대상이 김웅 기자 입장에서는 제3자일 수 있고 거기는 뭐 유명인사가 포함됐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 일이니까 그런 과정을 갖게 하고 그 중간에서 돈을 좀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추측을 내놓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손석희하고는 뭐 형 동생 하는 사이로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조금 미묘한 거는 작년 10월에 강원도 경찰청이 이미 갓갓이라는 비밀 텔레그램 방에 음란 영상물을 거래하는 거를 찾아내서 그 사람은 이미 1년에 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고 또 한 사람 왓츠맨이라는 친구도 똑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결심 공판에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이 사건이 조지 빈 방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럼 그 꼬리를 가지고 이놈도 수사를 했었을 텐데 이건 스킵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뭐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이 선거 국면에 이번 선거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의 심판 실정에 대한 심판이 핵심 이슈가 될 선거였는데 지금 이거 한 건으로 다 묻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손석희, 윤장현 시장은 권양숙 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여자로부터 뭐 공천을 받아주게 하겠다는 등의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현금 5억 원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까지 동원이 돼서 밝혀지고 거론이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한 뉴스로 언론의 흐름을 타고 거기다가 이게 뭐 수사가 빨라진 게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수사 지시를 했어요. 엄정한 수사. 거기 들어갔던 가입자까지도 다 들여다보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의도도 좀 오해의 여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동데일리도 한번 심층 취재를 해서 다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이게 아니었지만 뉴스가 오늘 워낙 한 뉴스여서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공명선거 국제포럼이라는 게 열렸죠. 네네. 거기 가셨댔습니까? 예, 제가 갔습니다. 네. 지난주 23일 날 오후 2시에 네. 그 한국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뭐 문제들이 간결하게 이야기하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핵심적인 게 뭐였나요? 네,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사전투표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개표기, 네. 뭐 지금은 전자개표기라고 안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름을 바꿨죠. 투표지 분류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그 아마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면 어휘상 전자기로 전자적으로 뭐 조작이 가능하다 싶어서 그쪽에서 아마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바꿨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우리가 경험으로 보면 그 이름이 가려고 한다는 거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보다는 오해를 증폭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뭐 전자 개표기 맞다. 전자에 의해서 뭐 분류를 하든 표를 카운트하든 뭐 그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기기면 전자기기라고 해야지 무슨 분류기니, 응? 네, 이름을 바꾸어서 오히려 오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막 QR코드 문제도 나온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럼 QR코드 문제부터 한번 거론을 해보죠. 거기에 이제 QR코드라는 게 법적 규정이 없다면서요.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현행 법에는 공직선거법에는 네. 그 분명히 그 제가 조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1차원 바코드로 네.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답니다. 네.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단서 조항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법을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법이 만들어지게 된 취지를 보시면, 네. 취지를 보시면 이제 왜 1차원 바코드로 했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있죠. 다른 바코드 말고 1차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QR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그 선관위에서는 QR코드라고도 자신들은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코드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작년 2019년도에 대법원의 판결이 무효에서를 낸 그 원고에게 대법관들이 판결할 때에도 이것을 QR코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바코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리둥실 그냥 사법부의 판단으로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커넥션이 있다.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대법관 아닙니까? 그렇죠.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장도 지역 판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QR코드로 돼 있는 프린터기에서 투표의 용지를 인쇄해서 그걸 투표해서 넣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계 내에 네. 기능이 신분증 스캔하고 네. 그 다음에 지문 대조해서 네. 본인 확인하고 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기능이 주민등록을 내면 그 주민등록이 스캔이 돼서 그 안에 이제 자기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동일인인지 여부만 확인하는 건지 네, 네, 네. 그 투표자의 다른 어떤 정보들이 입력되는 건지 그런 거는 알려진 게 없나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계속 그 소스 형성 과정을 네. 공개해 달라고 이렇게 선관위에서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신분 확인해서 일단 누가 와서 투표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명령을 내려서 이제 투표용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신분은 다 지워진다고.
기록이 안 남는데. 네, 바로 그 선거가 이제 그 투표 마지막 날, 본투표 날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 그 자료들은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된 정보는. 아니 그날 뭐 대회에서도 저 포럼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투표인 명부가 없잖아요. 예, 예. 예, 누가 와서 투표를 했다라는 명확한 전자적인 방법이 아닌 문서적인 방법의 문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검증하기 어렵다. 왜 전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다 조작이 가능하고 실제 그런 현상은 범죄 행위를 넘어서서 여러 것이 발생한 건 입증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문제가 QR코드에 의한 인쇄기가 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논의된 게 그 법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1차원 바코드를 써야 되는데 왜 QR코드를 쓰느냐는 물음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선관위 관리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하는 것을 가름할 수 있다. 이런 관리 규칙이 있다면요. 예, 예. 예. 자기네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공직선거관리법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네. 없는 거를 자기가 하위법이 만들어서 예. 쓴다고 그러면 그건 위법이죠. 네, 위법이죠. 위법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이제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네. 참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호소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전부 그러니까 판사들이 소속이 어딥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이 중앙선거관리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요즘과 같은 그 문정권 들어서서는 더욱더 참 우리가 공정하다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공정하다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화폐 비교를 해보면 화폐라는 거는 규정에 어긋나는 한 점도 틀리면 그건 위조 화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조 화폐. 그게 화폐의 위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 규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투표용지는 돈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 않잖아요. 예, 더하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겁니다. 거니까. 특히 이번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체제가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선관위가 저희가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명백한 소명도 내놓지 않고 뭐 이런저런 이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뭐 사전 투표를 방해하면 선거법으로 뭐 처벌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고발되고 뭐 이런 현상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합리적으로 의문이 가고 그럴 가능성이 입증이 되면 제도를 고치든지 법을 고쳐서 완벽하게 가야 위조지폐처럼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광화문 한복판에서 네.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되는 시대가 와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이런 얘기를 그들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분들이 얼마나 그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의견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지금 집권을 하자마자 우리 보수 개별인이 아니면 또 우리 정말 그 애국적인 이런 말들 발언들을 함에 있어서 조심을 하게 되는 또 얼마 전에 또 그 코로나19 그 서울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장의 좀 그런 그 행정 조치들을 보면 이 완전히 기울어진 이렇게 이 집단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집단 지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인간한테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성이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집단 지성이 뭐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IT 기술이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IT 전문가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000명 이상이 되는 연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각 대학교, 카이스트, 여러 그 선거 전문가들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전문가가 나와서 네, 봤습니다. 네, 많이 못 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3일 날 이제 벤자민 그 이름이 벤자민이라는 미국계 교수인데요. IT 업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선관위에서 유무선 장치로 철저히 막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충분히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도록 하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람이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그 23일 날 국제 포럼 공명선거 국제 포럼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선거 관리 시스템, 뭐 투표, 개표에 관한하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술 발전에 기대서 위험의 여지가 있고 오용될 여지가 있고 권리의 침해 여지가 있다. 그건 철저하게 배제해서 과거 뭐 수기로 하고 개입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아날로그 형태로 가는 것이 그게 철학이 맞다. 그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이고 예. 그래서 제가 또 신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그 전부터 우리가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은 보이스 피싱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그거까지도 우리가 안정성 때문에 다 뚫리죠. 경제적으로 그죠? 경제적으로 피해도 보면서 우리가 순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스 피싱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국가 대사인 선거에서 이 편리성을 강조해서 이 전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개표 제도를 IT 기술 자랑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두고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인쇄기가 QR코드에 의한 투표용지 발행 인쇄기가 몇 장을 발급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국제포럼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네네. 그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그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이 두루마리 형태로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중앙선거 우리가 그러니까 투표라는 것은 우리 확인 절차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선거가 공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표가 근접하게 차이가 나시는 분들은 이의 제기해서 이것이 정말 수개표로 봐서 그러니까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근거가 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예요. 몇 장을 발행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거꾸로 이 얘기를 해서 지금 투표한 사람이 100명이고 실제 투표율 조작을 할 수 있다. 150명이 봤다. 했다. 50장을 만들어서 임의로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버리면 그건 가능하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합리적인 가능성은 그 투표함 바꿔치기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50장을 꺼내서 무대기표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은 화폐로 보면 2중, 3중, 4중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막혀 있지 않다라는 거는 제도상 굉장히 허술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투표용지에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서 이게 내가 확인한 투표용지 맞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네네. 그럼 그걸 안 하면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투표용지를 몇 장 발행했는지 모르니까. 네네. 어? 네. 그거 발행해서 그 사람 도장은 본인이 가져갔을 테니까 네네네. 그걸 받아다 찍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찍지 않는 걸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뭐 그 사람 가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문제는 해답을 내놓고 개선을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향후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저희가 여러 차례 검증을 거치는 동안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이고 그런 문제점의 가능성은 전부 배제해가는 선거 관리 뭐 이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사전투표에서는 본투표도 이게 투표라는 게 본투표, 부재자 투표, 뭐 사전투표 이 두 가지가 있고 사전투표에서는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예. 관내가 있고요. 예. 관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투표함이 다 다릅니까? 투표함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설명을 안 해주죠. 선관위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도 이 정체성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어떤 그 정책이나 어떤 그 바꾸는 것을 이 국민들에게 보안상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선관위가 지금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당한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선거 구도도 여당한테 유리한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야당한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나 우리 전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후보나 황교안 후보 그렇게 선거 활동하는데 지금 선거 방해를 하고 있죠. 일부 단체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런 데서는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그러니까 우파 쪽에 선신 분들이 고소를 하는 것은 늦게 하고 좌파 쪽에서 하는 것은 또 앞장서서 하는 이런 명백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을 중앙선관위가 하고 있고 지역구에서도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그러니까 그게 법 적용이 그렇게 탄력적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법은 깨지는 겁니다. 뭐 저희가 아침에 뉴스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은 하기는 했는데 광진구의 오세훈 시장 선거 현장에 대진연이라고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 대사관절을 무단 사다리 놓고 침범했던 친구들이에요. 대진연이요? 그 친구들은 저는 뭐 주사파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특정 보수 후보에 대한 타켓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1일, 12일 날 종로에 황교안 후보도 똑같은 방법으로 피켓 들고 저런 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방해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선관위 항의 방문하고 아마 선거 대체 지도부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을 따라다니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네네. 이거 단속해달라. 네. 처벌해달라. 예, 예. 공식 요구를 했는데도 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선거운동 때려치고 경찰 정문에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 선거법의 유권 해석이나 선거 관리 업무의 공평성이 무너지면 그건 민주적인 선거라고도 할 수 없고 그건 뭐 부정선거에 맞먹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뭐 일례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를 하면 이해찬은 후보로 출마하지 않죠. 네네네. 그래서 뭐 누구 정당 예를 들어 비례정당 네네. 그 열린민주당 열린인가 더불어 시민당 네네네. 여기 찍어주라. 네네네. 거기 표 많이 보내주라. 네네. 이렇게 해도 위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황교안은 미래한국당 찍어달라. 네네.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권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무너졌다. 형사처벌을 네네. 전제로 한 법이 있을 때 저는 뭐 감옥 가는 사건만 정말 많이 취재해 봤는데 신변의 변화가 오는 법 위반은 정말 인생을 바꿉니다. 네. 뭐 그런 점에서 나 경찰서에서 오라만 해도 네. 나는 사실 떳떳한데 벌써 위축이 돼. 네. 그럼 응? 불안에 빠지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검찰은 더해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너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안 지킨 것 같다라는 얘기만 해도 상당한 위축을 주는 겁니다. 행동을 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법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당한 법률 활동도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포럼에서 그 하나 몇 가지 중에 하나 아주 획기적인 것을 제가 봤어요. 네. 그 사전투표함에 봉인, 네네. 그 봉인 붙이는 게 그 참관인이 이름 쓰고 예. 비닐을 붙인다는 거죠. 예, 봉인지죠. 예, 봉인지. 예, 예. 근데 그건 뭐 비닐은 예, 예. 우리가 그 택배를 받아보면 그 물류 송장 붙어 있는 거를 감쪽같이 띄었다 붙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제 파란색 스티커가 봉인지입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봉인지, 예, 예. 사전 투표함 예, 예. 봉인지인데 같은 그 김준환이라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위에 것은 이제 그 투표할 때 투표장에서 찍은 것이고요. 밑에 것은 개표장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또 글씨 이름이 달라요. 김준 위에는 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는 화가 되어 있어요. 예. 필적도 다르고요. 이 동일 일이 아니죠. 이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예.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예, 예. 필적 감정을 해보면 예. 저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한번 올려봐주세요. 뭐 필적 감정 하지 않더라도 자, 위에 이게 뭐예요? 장정은인데요. 예. 장정은이에요? 장갱은이야? 정은. 정은을 아니 위에 게 위에 거는 이제 날렸어서 그런데요. 아니, 정자입니다. 정자. 아니 정은 갱으로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글씨체가 그다음에 아래 거하고 다르죠. 그 은도 네. 운으로 읽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래 거는 정확하게 장정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예. 이건 딴 사람이 있었다는 걸 뭐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분명하게 뜯어보고 네네네. 아니 뜯어봤다는 얘기는 안을 바꿨다는 전제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개표 과정에 이런 거 검증을 안 하고 투표에 왜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사진도 찍은 분이 우리 우파
쪽이었죠. 근데 쪽이신데 이게 이제 시민단체 영상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잠실 무슨 송파구, 송파구 송파구에, 잠실 무슨 선거구였던 걸로 보이는 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거를 자료를 내놓는 포럼에서 네네. 발표한 사람이 네. 뭐 이걸 조작을 했겠습니까? 하나 더 올려봐 주세요. 이게 두 가지. 그래요? 네, 두 가지고 어. 밑에는 또 이제 투표함을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 당사자가 이제 네.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갔더니 처벌할 규정이 없답니다. 네, 여기 우리가 재형 법정주의라 규정이 있어야 되는 규정이 없다는데, 근데 이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에 얘기해서 이건 공직선거법이 아니고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직선거법에도 네네. 걸립니다. 그거 잘 보면 예. 예.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라는 예. 특별 규정이 예, 그게 아마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규칙으로 아마 해라. 포괄적으로 네. 공직선거법에 네. 뭐 투표함을 만져서 손상하는 거, 응? 그 다음에 붙여놓은 걸 띄었다 다시 붙이는 거, 이거 다 처벌할 수 있어요. 고소해야 됩니다. 이거 검찰에 여기 또 나오네요. 예. 손영득이죠. 이름 같은 필체입니까? 아니죠. 이게 예. 이름을 예. 이거 뭐 전부 다 고쳤다고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개표 전, 개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심받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찍은 거거든요. 자, 네. 오태완인데 예. 밑에는 오태완 이름도 바꿔요. 예. 아니 이런 것이 박종화 아래하고 필체가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개표함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근데 이제 저거 붙여놓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출마를 했어요. 네. 저 밑에 장정욱께 왔어요. 네네. 네. 뭐 그렇겠지 했는데 앞에 네네. 미리 누가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투표장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투표 이제 그것을 배송하기 전에 이제 투표 참관인이 들어가서 이제 다 선거 끝나고 이제 정리해가지고 옮길 때 그때 찍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 자료는 투표 참관인의 손에 의해서 바깥으로 유출된 것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선관위가 저거를 명백하게 우리는 깨끗하게 관리했다. 라는 거짓으로 나 같으면 오해받기 싫으니까 투표장에서 투표 마감하고 붙였을 때 사진 딱 찍어서 영상 자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저기 가지 않습니까? 창고로. 창고에도 뭐 창고 문에 뭐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 붙이는 거죠. 거기에도 뭐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찍고 그 다음에 개표장에 오는 것도 다 찍어서 개표 감시를 하는 분들한테 자, 이 세 가지 사진이 여기 날인한 게 의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보고 그럼 누가 이의를 띄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 이제 선관위원들이 있어요. 그 지역 시군 선관위원들이 회의에 붙여서 개표 여부를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그럼 뭐 우선 다른 것부터 하고 그거에 관한 저 송영득하고 아래 송영득하고 들리는데 이 투표함 개봉하면 안 된다. 왜? 저거는 투표장에서 찍은 거고 이거는 개표장에서 찍은 건데 이건 다른 글씨다. 그럼 이걸 속을 들여다봤다는 얘기니까 제껴놔라. 이렇게 해야 되고 선관위 입장에서도 그런 악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입증을 할 수 있는 세 단계 사진을 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사진은 또 굉장히 정교한 사진으로 보관성이 있는 카카오톡 같은 데는 저거 가가지고 또 영상이 다 흐려져서 검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질이 안 되는 그런 영상 자료로 명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이건 지금 선거 참관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투표장에서 찍어놓고 개표장 가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그 선거 관리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 그 선관위
책임자들은 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부실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이제 뒤에 처벌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저거 예, 예. 어느 놈인지 예. 띄어서 다시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명백하죠. 왜 띄어서 붙여요? 그건 범죄 행위 아니에요? 예, 관리 책임도 줘야 되죠. 아니 저거는 범죄 행위자를 찾아야 되고요. 저거는 관련자 안에 것을 투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용지가 이제 책임을 쏟아 보면은 사전 투표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의문이 제기되잖아요. 예, 예. 뭐 뭉치표가 나왔다. 네네네. 접은 게 이상하다. 응? 네네.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사진 찍어서 뭐 고발한 것도 제가 뭐 다른 케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그러면 저런 일이 없으면 돼요. 예예. 예? 예예. 저런 일이. 예. 선관 입장에서 예. 그래서 선관위가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투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공정하게 그것을 법과 기준대로 하면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하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요건들이 저런 증거들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화면에서 조금 내려보실래요? 다시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니 그건 조금 이따 합시다. 이거요? 예, 아니. 이게 연결. 아니 그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봉인 비닐 용지는 띄었다 붙여도 같은 거를 붙여도 같은 글자였다 하더라도 띄었다 붙일 수 있다는 거. 예, 그 증거가 아까 그거였죠. 예, 그럴 수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이름을 이렇게 달리 붙인 거에 관해서 딴 사람이 쓴 것과 같은 명백한 부분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선관위가 참관인 내지는 거기 출마한 사람들 또는 시민대표 아니면 뭐 이런 선거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그 사람들 다 참여한 부분에서 사진을 정확하게 찍고 개표장에 가서 대조하는 그런 업무적 절차를 하면은 차후 이런 시비가 없고 그렇게 했는지만 입증해서 보이면 선거사무가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말썽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이게 뭐 현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열린 투표함이 나왔다면 네네네.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저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것은 정말 어이없게도 여기 여기 참관인이 이제 이렇게 찍어온 사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상해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왜 열려 있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려고. 그 사진 조금 올려보실래요? 또 밑에 거 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이게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삐져나온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고 아예 이 사전투표 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내가 있고 관내 사전투표함이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함에는 저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뒤집어 씌워놓으면은 우리 걸쇠가 있어가지고 식은 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는데 밑에 아래 보니까 이 걸쇠 연결고리 걸쇠가 없죠. 연결고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눌러놨다가 조금만 거 움직이니까 벌어져 있었다. 그래 그거를 확인하다가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사전투표 받침대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게 왜 받침대냐면은 우리 여기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행랑입니다. 행랑.
행랑을 구겨지니까 이렇게 받침대를 쓰는데요. 이 네. 받침대에는 이 자물쇠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 네, 아주 뭐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표시해 주시네요. 김순태 씨, 감사합니다. 한마음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걸수가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겁니까? 투표함이라고 돼 있는 거는 본투표. 그건 열쇠로 잠글 수 있는 고리가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러면 열쇠를 또 열쇠 자체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 수 있게끔 옛날엔 다 봉인을 했어요. 네, 종이로 했죠. 열쇠 구멍을 종이로 다 했는데 예.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스티커를 하시나요? 요즘 이제 여기에 여기 뭐죠? 관내 사전 투표함 받침대는 아예 열쇠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게 그 선거구에 사전 투표입니다. 이쪽에 놓고는 덮어 씌우면은 아까 연결고리 그게 있는 것 마치 그 자물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용을 하고 있는데 자물쇠도 없는 없고 거죠. 어떤 그 장애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국민을 속이는 그런 짓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돈을 아무나 만지고 네. 그럴 수 있게끔 아무나 열어볼 수 있게끔 그런 금고에다가 그냥 아무나 열 수 있는 서랍에다 넣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안 훔쳐가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이걸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자물통으로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 자기들끼리는 열려 있다는 신호가 돼서 열어서 선거관리위원회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 도둑이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할 때 할 말 없을 것 같아요. 서랍 열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거기서 꺼내 갔는데 그거 잡으려고 내부에서 소란이 있는 경우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제가 아까 웃었습니다만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1960년도에 3.15 부정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문맹인이 많았지 않습니까? 글씨도 3.15 부정선거는요. 표를 속인 게 아닙니다. 표를 속인 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비밀 투표를 못하게 해서 표를 이렇게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찍고 나서. 그러니까 겁이 나서 이기봉 안 찍은 사람 불이익 볼까봐 다 이기봉 찍었다. 이게 그 당시 내무부 하고 최인규 씨하고 짜고 부정선거 갔는데 그거 용기 있는 사람 왜? 내가 조충렬 찍었다 와. 그러고 갖다 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 위축받으니까.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정말 못 배우고 해서 그랬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대학교 진학률이 86%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식인 아닙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선거를 엄연히 이렇게 대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보다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니면 아까 그 지성이 인성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지 않나 이렇게 참 우리 전 국민들이 참 한번 반성을 하고 이번 선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저기요. 아까 그 선거 투표함이 열린 거 있죠. 그 선거구에는 선거관리한 관계자들 다 고발해서 형사처벌 요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뚜껑이 열린다는데 저거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명백한 관리 규정을 어긴 겁니다. 근데 저렇게 놓고 저런 투표함을 아무 의식 없이 쓴다라는 거는 저는 의도를 의심해도 충분히 그건 의심받을 만하다.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그 1960년 다시 4.19로 돌아가겠습니다.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부정선거를 알게 되고 이제 나온 그런 계기가 되고요. 네. 이게 이어지는 5.16 혁명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무리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나 해볼 부분은 그 공정선거 국제포럼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오직 답답하니까 거기 참관했던 분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응? 네. 어떤 제안인지 아세요? 어떤 제안이죠? 자, 여기 특정 투표소에 네네. 몇 명이 와서 투표했는지 우리가 카운트하자. 예. 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사람 얼굴을 찍으면 초상권이 되니까 네네. 투표장 입구에 뭐 학교 교실 같은 데는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사람은 네네. 거긴 뭐 선거 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몇 네. 명 들어갔다 뭐 자기네들이 들락날락 할 테니까 네네. 나오는 사람만 네네. 유튜브 찍듯이 예. 한 사람이 전기 배터리 용량이 있으니까 예. 대놓고 못 찍는다. 네네네. 한 4명이 네네네. 한 사람이 한 3시간 정도 찍을 네.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네네네. 가서 버티고 예. 사진 찍어 놓으면 예. 이게 몇 명인지 다 카운트가 된다. 이거.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네. 개표장에 가서 예. 요거 까서 몇 명 나왔는지 네네. 그거 살피면 예. 근데 뭐 그것도 속 바꿔치기 해버리면 아무 예. 소용은 없는 거지만 예. 오직 답답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그나마도 그런 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문제의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대안도 강구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네. 활동이 굉장히 그 소중한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투표함에 관한 사진을 찍고 네네네. 또 센치를 아니 산치를 자를 가지고 예. 그 다른 거 붙여서 네네. 미리까지 틀리는지를 네네. 재라. 예, 그 다음에 저기 창고에 가서 네네. 창고 봉인을 네네. 또 예. 재라 찍고 재라. 예. 그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개표장에 가서 네네. 그거 찍고 예. 뭐 그게 3cm 틀렸다. 네네. 딴 거 갖다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사진 안 맞는다. 네네. 뭐 이렇게 오직 답답하면 네. 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겠습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다. 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그런 국민들의 그런 의심을 불식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왜 안 갖춥니까? 그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공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는 지름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저희들 오늘 방송이 제기한 문제점 몇 가지는 저는 확실히 오늘 우리가 잘 지적하는 부분이고 선관위도 고맙게 생각하고 개선에 관한 대안을 내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저희 시간에는 자 개표 과정에 성산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뭐 한번 다뤄보자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서 왜 전기는 나갔으며 전기 나가면 바로 개표장엔 백업 자가용 발전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몇 초 안에 다 스위치돼서 돌아가게 돼 있다는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참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오비락인지는 모르지만 개표 결과가 바뀌는 중단이 2번씩 된 뒤에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전 투표함에 대한 개표 절차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응? 합해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면밀히 취재해서 선관위가 완벽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취재를 해서 한번 다뤄보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예, 저 김문수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부정선거가 지금 명백하게 보신 바와 같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지금 이제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도 이분들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조작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뽑을 수,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김문수 TV를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산에서 곳곳에 사전투표하지 맙시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선거법 위반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를 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5구 대선 때도요, 그 투표 용지가 여백이 있고 없고 그래가지고 그 다툴 때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고발이나 고소 등을 통해서 우리 그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그러한 그 언행들을 해서 우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얘기를 주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언급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사전투표를 늘리자, 그러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사전투표 2시간 늘린 경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늘린 시간에 투표율이 확 올라간 사례도 있고, 제가 뭐 선거방송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본 대목인데, 보수 쪽에서는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 노력을 안 해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쪽에서는 이 사전투표를 늘리는 캠페인을 많이 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과 같은 투개표 제도나 관리 운영을 살펴보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기네들은 이거 사전투표 하기 싫으면 뭐 하지 말자고 뭐 의사표시해서 저 스티커 붙일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선거 방해라고? 그럼 하자 그러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자는 거는 뭐 하자는 거. 근데 어떻게 얘기하죠? 사전투표의 문제도 저는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보편적인 투표 제도는 사전투표 없고요. 투표날 휴일을 정한 건 축제 속에 투표를 하자는 취지로 공휴일을 정했는데, 그 공휴일을 놔두고 업무 시간에 가서 투표하면서 날짜를 하나 더 주는 건 업무 방해하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업무 방해입니다. 사실 국가가. 뭐 그런 점에서 사전투표는 외국의 사례처럼 본투표 하나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건 정말 공휴일을 정해서 축제답게 보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더 준비를 잘해서 다음번에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